네, 지금 선거유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당선인들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영수회담을 촉구하고 또 국민, 의료계, 정당, 정부가 다 참여해서 사회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원론적인 그런 방안인데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는 조금 정략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애당초에 이재명 대표께서 선거 직전에 이런 의료 사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증언에 반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표를 잃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적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지금에 와서 저런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전에 했어야죠. 몇 명이 정확히 필요하다.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내지 않으셨고요. 400명 정도, 500명 정도를 두루뭉실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 증언 문제는 사실 집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 직속이든지 정부의 어떤 특정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글쎄요, 정치권이 참여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네. 오히려 이것은 관련 단체들만 참여를 하고 정치권에서는 의견 개진을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정치권이 참여하게 되면요 각종 이해관계 집단들이 정치권을 향해서 또 여러 가지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산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정치권은 조금 밖에서 의견 개진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아울러 지난 주말부터 좀 보도가 나왔었던 후임 국무총리 그리고 비서실장 등등에 대해서 과연 오늘 어떤 언급이 있을지 하지만 오늘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발표됐던 어떤 후보들에 대한 좀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유추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언급된 분들은 좀 아니란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저는 뭐 비서실장 그 후보군에 대해서는 야당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뜻이 맞아서 국정을 잘 펼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의 의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다 지금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후보군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실 거고 아마 추가 후보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야당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이런 야당의 계획이 있다는 뭐 풍문도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는 낙마시키고 세 번째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후보자 개인의 역량이나 뭐 어떤 업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일단 한번 거야의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정치적인 위력 시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야당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비서실장이 이제 이번 주 정도에 거의 인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비서실장이 야당 측의 의사를 한번 수렴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기존에 있는 국무총리 후보군 중에서 야당 측의 의사를 수렴하든가 또는 뭐 새로운 후보자에 대한 야당 측의 의견을 수렴하든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네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종필 총리를 그때 한나라당이었나요? 수십 일 동안 반대하는 바람에 업무를 못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 소위 얘기해서 그 김대중 DJP 연합을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였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다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대체적으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하나만 보태면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매번 봤던 분이고 예. 뭐 TV에 나왔던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국무총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2인자잖아요. 국정의 2인 책임자고 이분은 업무 역량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그냥 뭐 어떤 행정도 안 해보고 정치도 안 해봤던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나와서 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건 좋은데 국무총리는 사실은 국정의 2인자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감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보도가 나왔는데 본인은 펄쩍 뛰었었죠. 김부겸 전 총리.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본인이 받아들이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김부겸 총리의 경우에는 뭐 치우친 그 총리 활동이나 의정 활동 당시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뭐 여야 두루 신망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전엔 또 한나라당. 보수 정당에서 네, 활동하셨던 그랬죠. 분이기 때문에 예, 예. 또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내에
조금 안 좋은 말들이 있으면 나서서 여러 가지 또 책찍도 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적 상식에서 볼 때 치우침이 없어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준을 떠나서 그냥 국무총리를 맡겨도 될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하게 자기의 포지션을 민주당의 당원이다. 네. 네. 당원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김부겸 그 전 총리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총리도 인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그 모두 발언에서 밝힌 그 국정 기조를 같이 추진할 뿐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개혁과제 추진의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의 여야 간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야 간의 시각차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특별한 국민적 이익이 더 우선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을 취하는 국무총리는 그것도 좀 곤란한 거예요. 대통령하고 이게 차이가 나면. 그럼 그래서 저도 한마디만 더 제가 끝까지 보태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예. 끝까지 말씀. 그래서 이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의 여부도 사실은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좋지만 이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개혁과제를 그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일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총리를 대통령이 야당이 인준을 해줘야겠죠. 분명히 국정 운영화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 과제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이 그것이 과연 개혁 과제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개혁과제를 정했으니까 이걸 밀고 갈 것이다. 그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야 영수회담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개혁과제를 지금 선정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죠. 공약에 넣어서 대통령 선거 때 국민적 판단을 받아서 공약을 내밀고 여기에 대한 표를 얻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번에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과제를 바꾸라는 게 아니죠. 과연 인선 관련해서 용산의 고민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고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네요.